자, 100이 여기를 이제 띄었고, 이거 이제 좋은 수인데요. 자, 요 마지막 여기 형태를 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띄니까 중앙의 100의 모양이 좀 그럴듯해졌죠? 그럼 100이 흙이 어디에 두셔야 돼요? 흙의 다음 수가 100이 이쪽을 막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 아래 여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흙의 첫 수는 자 중앙을 좀 두려고 합니다. 어디에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네. 중앙을 둘 거면 중앙에 있는 점이 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게 약간 관계가 있으니까 좀 요게 좀 더 낫겠죠. 그러니까 중앙을 둘 거면은 하여튼 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첫 수가 이쪽을 둘 거면은 역시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각 지역의 이제 스타트 지점이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게 바뀌셔야지 바둑이 들어요. 여기를 오니까 이미 시선이 흙은 어디만 보냐?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두시게 된 게 이제 다른 데는 아예 안 보시는 거죠. 이런 게 바둑 두실 때 바둑 수가 약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바둑을 보는 시야와 태도가 약해서 지는 겁니다. 여기서 흙이 100이 잘 둔 수는 요걸 뒤로 뺀 게 잘 둔 수예요. 그러니까 요거 한 점을 이제 버림돌로 써서 요거 하나를 따냈을 때 이렇게 버림돌로 쓰니까 요거 하나 주고 나머지가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자, 그래서 이 바둑을 보시면은 요석과 패석의 구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서로 이제 패석은 열심히 살리고 정작 요석은 이제 하나도 이제 좀 살리지 않은 그런 바둑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요. 3번을 보실게요. 3번. 이거 저번 주 화요일 날 두셨던 형태인데, 자, 이런 모양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흙이 여기 갑자기 젖혀 이었어요. 젖혀 있고 이었습니다. 그럼 100이 저 한 점을 연결할 때 어떻게 두셔야 될까요? 네. 자, 젖혀 이었으니까 호구를 이렇게 치셔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상관이 없죠. 실전에서는 이렇게 두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끊기니까 또 두게 되죠. 또 하나는 제가 이 일선 젖힐 때 이걸 굉장히 유심히 봤거든요. 네. 이거 여기를 둘 때 흙이 좋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제 급소가 보이셔야 되는 거야. 여기를 딱 때리면은 있죠? 그럼 끊으면은 이어야 되죠? 그럼 뒤로 싹 치면은 따낼 때 이어서 거기 잡히잖아요. 흔히 내가 꽁수에 당했다고 하는 게 저겁니다. 꽁수가 아니라 보니 급소가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은 2선과 1선의 상대가 둘 때 어쨌든 실력이 되든 안 되든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5번을 보실게요. 5번. 자, 5번도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요석과 패석이다 그 구별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흙이 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걸 하나 붙이고 자, 받으셨고 100이 여기 한 칸 뜨니까 단수. 자, 이걸 이제 붙였어요. 자, 이걸 그래서 귀는 뭐 조금 뭐 손에 봐도 그냥 뭐 상관없습니다. 밀고 자, 여기서 100이 붙인 수가 실수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어차피 두 집이 안 나요. 젖히고 단수를 쳤는데 여기서 흙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네, 흙이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 보시면은 딴에도
늘면은 여기선 두 집이 안 납니다. 그러면은 급소가 어디냐? 여기가 급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백이 요수가 이제 잘못 둔 수인데 따내지 않고 여기를 늘고 이을 때 팍 씌워버렸으면 곤란한 건데 실전에서는 당연히 따내셔서 그리고 따낸 것까지도 그렇다 쳐. 그런데 이제 단수를 치니까 소중하다고 또 이어서 이러니까 공격이 이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석 패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게 수도 없이 갑니다. 6번을 보실게요. 6번도 이제 보시면은 아까 제가 수업 중에 따내는 즐거움이 바둑의 즐거움 중에 가장 1차적인 즐거움이거든요. 흙이 젖혔어요, 백이. 어떻게 지키셔야 돼요? 자, 이게 따내는 게 아니라 제가 급소가 중요하다고 했죠. 1번이 3, 3의 급소. 두 번째로 중요한 자리는 둘 자리. 그 다음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은 따내는 수를 두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두면 이제 아무 탈이 없습니다. 따내셨어. 근데 이 바둑이 참 묘한 게 나중에 이제 두다가 끝내기 즈음해서 이제 여기 이제 흙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젖힌 거예요. 그럼 여기 뒀죠? 그 순간 이제 수가 납니다. 어떻게 수가 나나요? 네, 2의 1의 자리에 두니까 여기 둘 때 수가 딱 나버렸죠. 그래서 처음에 바둑을 두실 때 지금은 똑같죠. 여기 두나 똑같은데 바둑이란 게 계속 변화가 되니까 계속 급소를 찾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탈이 안 납니다. 4번 정답 좀 알려주세요. 4번 지나가는 4번은 좀 이제 또 이제 은근히 또 어려운 문제죠. 그래요? 실전에서는 이제 뭐 이런 식이 됐는데, 예, 뭐 흙이 이제 잡힌 형태가 됐죠. 근데 이게 보시면은 지금 벽이 하나 빠져 있어. 네, 뭐 그쪽은 뭐 중요하진 않고 여기는 뭐 이제 여긴 상관이 없고 그 흙이 아직 안 죽었어요. 네, 흙이 안 죽었어요. 아직. 여기 어떤 수가 있냐. 네. 이쪽이 좀 불안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탁 끊으면은 일단 수가 뭔가 살짝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끊으면은 늘었을 때 이게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백이 여기서 잘 두면은 또 예, 흙이 안 되기는 해요. 근데 어떤 수가 있을까요? 흙이 어떤 수가 있어요? 백이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있는 거는 매워서 안 되고, 있는 거 같거든요. 네. 코브치나 있으네. 그렇죠. 예, 요수가 두 점머리 때리는 급소죠. 네. 이렇게나 이렇게 두는 거는 예, 늘면은 결국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일선에 딱 갖다 붙여야지만 백이 흙이 두더라도 단수 따내고 이제 단수 쳐서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점머리 때리는 급소가 어쨌든 급소가 눈에 두 점에 때리는 곳이잖아요. 이게 있으면은 첫 수에 대한 거대한 힌트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보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복귀할 때 여쭤봤죠. 이거 여기 두면은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런 수가 있었냐. 그러니까 아예 생각은 그런 수가 있었냐고 하면서 이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서로. 실은 이제 제가 끊어도 되는데 일부러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단수를 쳐도 됩니다. 근데 이해할 때 우리가 아직 수익기가 하나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는 거면 끊겨서 죽죠. 그래서 늘면은 사실 수가 안 돼요. 네. 이제 찌르고 둘 때 단수 쳐도 이어서 어차피 수가 한 수 부족이어서 흙이 잡히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찌르는 수를 찌르면 살지 않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이제 잘 정확히 안 하신 거죠. 이쪽은 그러니까 아예 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가 이만큼 정확하지 않다 이제 그 얘기고요. 뭐 이왕 한 거니까 1번과 2번도 보겠습니다. 2번은 뭐 이제 그 이제 강의를 제가 이제 듣다 보면 점점점 이제 어려워진다라기보다는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이 설명하지만 일단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거 첫 수만 기억하시면 첫 수만. 그러면 나중에는 뭐 시간 내에 풀어지는데 여기를 두셨거든요. 이거는 여기가 이제 시작점입니다. 비슷하니까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한 거죠.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자 흑이 이수가 뭐예요? 쓸데없는 수. 네, 쓸데없는 자충수. 그냥 호구 치셔야 돼요. 네. 자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아이고 호구 치고 100이 2단 쳤습니다. 저 친 거는 원래 늘어야 되는데 여기서 호구를 쳤어요.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다 늘어요. 다 여기를 넣으시거든요. 늘면은 밀고 두면은 이쪽을 안 받을 수 없다 보니까 탈이 생겨요. 꼭 끊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끊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고 상대가 여기 뭔가 두면은 여기 지키고 그러면은 다 정리가 되죠. 여기 있는 거하고 느는 거하고 딱 세 집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그건 뭐 굉장히 작은 집이거든요. 그래서 요때 요 느는 행마를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이거 이을 줄 아셔야 됩니다. 자, 2번은 요 2번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질문을 하신 건데 이제 사모님이나 이제 저나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걸로 정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흑자부신이 여기 뒀어요. 100이 여기 이제 늘었는데 요거 이제 째니까 이제 어떻게 둬야 되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33 들어가고 결국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누가 유리한 도대체 배운 대로 안 나오니까 누가 유리한 거냐? 누가 유리한 걸까요? 지금 바꿔치기가? 네, 100이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둑이 요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세 칸이잖아요. 세 칸인데 요돌과 요돌 사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죠. 그러니까 이 바둑의 유불리는 칸의 간격으로 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돌을 잡은 개수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직 그 개념이 좀 이제 약하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뭐 이제 또 바둑을 두시고 이제 또 설명을 또 드리고 하겠지만 열심히 싸우고 있다. 그럴 때 옆을 둘러보세요. 옆에 텅 비어 있어. 거기 대충 처리하고 텅 빈 데 두면은 무조건 다 유리한데 다들 이렇게 쳐다보기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둘러보면서 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여러분들 사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보는 것도 사활이지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도 역시 사활입니다. 사활은 고수가 되려면 꼭 필요한 능력 세 가지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고수가 되려면 일단 강약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무모한 전투를 안 해야 되니까요. 요석과 패석의 구별도 중요하죠. 그래야지 무의미한 전투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수가 될수록 버리는 사석작전 많은 거 아시죠? 버리는 수익기가 되어야지만 이 효율을 정복할 수 있는데 이 사활은 이 세 가지 능력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유튜브와 책은
이런 핵심은 놓치고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지루해지죠. 지루해지면은 잘 안 풀리게 되고, 안 풀리면 결국 포기하는 게 4월입니다. 시전 4월의 모든 것은 우선 원리에 대한 설명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프로 지망생들을 교육했던 이 원리 교육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3.3에서 가장 4월이 많이 나오죠. 3.3에 나오는 이 4월을 총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에서 침입 이후로 4월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침입 이후 나오는 4월 역시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약하더라도 충실하게 공부만 하시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년 넘게 3급과 7급 분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바둑을 발췌를 했는데요. 이 실전 4월을 통해서 활용도를 대폭 올렸습니다. 원래 바둑 공부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30% 정도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70%는 그냥 보기만 해도 느는 건데, 기존의 책들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었던 거죠. 실전 4월의 모든 것은 보기만 해도 실력이 쑥쑥 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전 4월의 모든 것, 여러분을 4월 고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